안녕하세요, 굿데리입니다. 미국 구매대행 9번째 이야기, 저번 영상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현지 사업자와의 경쟁 관련된 내용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현지 사업자와의 경쟁입니다. 해외 현지 사업자라 함은 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검은머리 미국인 또는 사업상 체류직인 사람이 미국 현지에 사업자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매 대행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유리한 이유는 현지 아울렛 등 할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계약된 배송 업체를 통해 빠르게 상품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배송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죠.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 같은 경우 해외 직구 탭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직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여러 나라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내용은 네이버에서 직접 해외 직구 탭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특정 쇼핑몰을 들어가요. 클릭해서. 그리고 가운데 인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인포 화면이 나오면요, 컨택트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가 현지 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미국 캘리포니아 LA로 되어 있죠. 이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가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사업장 소재지가 미국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이런 곳은 해외 직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현지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현지에 있는 업체를 통해, 예를 들어 그 업체는 아울렛, 할인 매장, 오프라인 스토어 같은 그런 업체를 통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고 빠르게 직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높죠. 이런 내용은 어떤 유료 강의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애써 외면하는 거죠. 이런 업체가 있다 해도 수익을 낼 수는 있긴 합니다. 대다수 중국 구매대행 강의라 그런지 몰라도요, 중국 구매대행과 관계없다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이제 나라별로 해서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나와요.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다양한 구매대행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구매대행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현지 지인 등을 통해서 구매대행, 그러니까 직구, 쇼핑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리하다는 걸 직구나 구매대행을 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바로 이 11번가에 있는 11마존이죠. 11번가에 보면 아마존 전용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11번가에서 해외 직구 사업자를 내면요, 주문이 거의 없어요. 아마존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다수 중국의 구매 대행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해외 판매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판매자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 통관 보호를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5명 정도는 통관 보호를 주고요, 5명 정도는 통관 보호를 안 주고 취소하거나 취소해달라고 하거나, 그렇죠. 5명이라도, 10명 중에 5명이라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해외 판매자 등록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페이크죠, 페이크. 이 아마존 11번가 아마존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기에 아마존 카테고리라고 있죠. 전용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배송 조건을 보시면 무료 배송 또는 조건부 무료 배송, 그리고 가격을 봤을 때 이 제품을 아마존 미국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격에 배송비와 수수료를 추가해야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죠. 당연히 그만큼 불리한 거고요. 그래도 구매 대행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현지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로컬 사이트를 통한 대행 방법을 알아봐야 하겠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로컬 사이트들을 다 찾아보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매 대행에 있어서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사이트 검색하고 아이템 찾고 가격 비교하고 배송비 산출하고, 이런 게 구매 대행을 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많은 입문자들이 생각하는 고질적인 문제, 잘못된 접근 방식이 이거예요. 아마존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상품 등록을 하면 팔리는 거고, 그걸 배대지 이용해서 보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한두 개가 되고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되면 돈을 버는 거고, 이것만큼 간단하고 쉬운 게 구매 대행인데 왜 안 하냐. 강의 등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웃기지 말라고 꼭 전해주세요. 지나가던 개도 안 쳐다봅니다. 말도 안 된다고. 꿈과 희망만 가득 넣어주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강의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런 꿈과 희망이 가득한 유튜브 영상으로 구매 대행에 끌어들이고 강의로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쉽게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수익을 갈취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족속들에 속하는 거죠.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그렇다는 거. 진입은 쉬워요. 소자본 맞아요. 그런데 수익을 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90%는 수익 못 내요. 나머지 10%만 냅니다. 그리고 강의를 등록해서 강의를 참여했을 때 나는 그 10%에 무조건 드는 사람이야. 나는 10% 안에 들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죠. 근데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벌써 강의가 끝났네. 아쉽네. 뭔가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90% 안에 든 거예요. 10%가 안 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이 일에 미쳐버리면 가능합니다. 대충 업로드해서 수익 날 거라는 생각이면 빨리 접고 다른 일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사업은요, 일종의 노가다예요. 노가다. 디지털 노가다요. 잊지 마십시오.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브랜드 지재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브랜드 지재권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디즈니가 지재권 대마왕이다. 특히 디즈니 제품을 잘못 소식하면 막대한 소송이 기다립니다. 디즈니는 전문적으로 상표, 디자인, 사진 등을 도용하는 셀러 또는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업자나 사람들을 찾아내서 소송하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부서가 존재합니다. 디즈니에 걸리면요, 3대가 망한다. 단순한 수준의 합의금이 아니고요, 해당 지재권에 관한 가치와 그것으로 인한 수익을 환산해서 소송하기 때문에, 디즈니가 월드그룹이잖아요. 소송 단위가요, 몇백만 원이 아니라요, 몇천만 원, 몇십억에 달해요. 그래서 디즈니에 걸리면 소송 단위가 몇천만 원, 몇십억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절대 정품만 취급하고요, 사진도 공홈에 있는 사진은 피하셔야 해요. 특히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DP가 되어 있는 사진은 배경을 삭제하는 일명 눕기 따기 작업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진이죠.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은 여기 있고, 옆에 뭐 컵도 있고 화분도 있고, 이런 사진들이 바로 DP한 사진이죠. 이거 그대로 퍼다 쓰면 걸린다.
디즈니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정품임에도 판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스토어에 공식 스토어 있잖아요. 사진 잘못 끌고 오면 어느 날 서울역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재권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재권 관련 영상을 참조해서 상품 소싱할 때 절대로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품 인증 및 소명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품 인증 서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히 상품 등록이 가능한 마켓이 스마트 스토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상품은 지재권 신고 등으로 인해서 판매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인보이스 등 정품임을 소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 구매하고 배송 완료된 내역까지 제출해야 브랜드 제품을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처럼 서약서만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정품에 한해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판매 이루어진 해당 인보이스를 첨부해서 인보이스 제출을 요구하는 스토어에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인보이스라는 거는 일종의 송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발행했었던 인보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아마존에서 발행했었던 인보이스고요.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몇 가지 좀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보이스예요. 영수증이죠. 제가 했던 상품 바로 여기 보이시겠지만 JBL 아시죠? JBL 상품이었고 브랜드죠. 처음에 이게 막혔어요. 처음에 막혔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했고 그 판매된 인보이스를 첨부해서 쿠팡에서 이 제품을 다룰 수 있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상품. 다른 상품 아니라 똑같은 브랜드죠. JBL. 자, 여기 일본어 써 있죠. 이 물건은 미국과 일본 상품을 서치해서 더 빠르거나 더 싸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이거는 일본에서 오면 더 유익하겠다라고 판단돼서 일본 아마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송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인보이스라고 한다. 이걸 첨부하면 정품도 쿠팡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10분 내외로 하려고 했는데 10분 좀 많이 넘었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일단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재고 품절 문제. 미국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고거든요. 재고. 소싱할 때는 있었는데 소싱하고 나서 판매될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재고 문제부터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좆대꾸알. 네? 뭔 말이냐고요? 좆대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좆대꾸알 부탁드리면서 미국 구매 대행 품절 문제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